침판지도 원숭이도 외마디 소리를 질러요.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뭐가 없느냐면 구문이 없는 거예요. 문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마디 소리를 연결해갖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짐승은 지구상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소리에서 음악까지 나오고 하나의 장면에서 스토리가 문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작에서 연속은 더 놀라운 걸 갖고 와요. 결국 동작에서 연속이 바로 언어이잖아요. 뇌과학적 근본 바탕이 이해하시려면 언어의 출현, 문자의 출현조차도 시각을 이해하면 아주 자명해져요.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제다이가 정신집중 훈련을 통해 생각만으로 비행기를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허무맹랑해 보였던 이 장면이 실제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파일럿의 뇌파를 기계와 연결하는 신개념 조종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피에 전극을 접촉시켜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손다리의 동작을 제어하는 뇌 특정 부위에 임플란트처럼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포르투갈에서는 조종사의 뇌파만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테스트가 진행됐고요. 지난해 독일 민헨 공대에서는 생각만으로 모의 비행기를 이착륙시키는 실험이 시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장애인의 조종기술 발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신마비 환자나 또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환자에게 신체를 대체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파로 로봇 다리나 로봇의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2012년 피츠버그대 의학센터에서 9년간 사지마비 상태였던 환자가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고 하죠. 이런 뇌파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할 때마다 뇌의 신비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역시 우리 브레인의 신비를 파헤치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지금껏 영장류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인 시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시각의 발달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자, 전전 안구 방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전전 안구 방사. 자, 눈동자 2개. 이건 조금 더 간단해요. 눈동자 2개만 그려주세요. 눈동자 2개 그리고 연결해갖고 요렇게 하면 여기 인간의 코가 되죠. 코도 그려주고. 자, 요게 눈동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머리를 요렇게 돌린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어느 걸 고정하는, 이거 우리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려 하면,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눈이 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수준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봐야 되면. 얼굴 돌리면, 그 보상하기 위해서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고정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전 안구 방사인데, 그러면 눈동자 어떻게 돌아가줘야 되느냐 하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그렇죠?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면 눈이 반대로 돌아가주는 이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눈동자 돌리니까 근육이 일단 4개 다 그려주세요. 자, 질문. 이게 무슨 근육? 좋아요. 매직근. 이거. 매직근. 이거. 매직근. 이거. 오케이. 이제 그러면 요거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치면 이제 금방 이게 어쨌든 뭐가 안에 복잡한 뭔지 모르지만은 이 근육이 어떻게 액티베이션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이게 외직근이죠. 외직근 움직이는 몇 번? 6번. 그렇죠. 6번. 근데 이게 수축에 이렇게 굉장히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6번. 자, 그러면 이걸 흥분을 액티베이션 되는 걸 내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줄게. 좀 이렇게 색깔. 자, 액티베이션 됐어요. 자, 6번 신경입니다. 6번 신경, 신경핵이 있어요. 세포체. 자, 그 다음에 그럼 야는 당겨줘야 되죠. 야도 어떻게 돼요? 이쪽에 내직근. 야도 당겨줘요. 그럼 내직근을 움직이려 하면 몇 번? 3번. 근데 이게 6번이잖아. 야는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여기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6번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시냅스를 해요. 누구하고? 3번하고 시냅스 하면 되잖아요. 동항을 하고 3번하고 시냅스 해갖고 이렇게 당겨주면 되잖아요. 흥분을.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씩 해주면 되잖아요. 맞잖아. 이 두 개 동시에 해주면 야 당겨주고 야 당기면 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흥분을 크게 하나로 그려주면 이렇게 흥분식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와갖고 이걸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VOR 할 때 V가 뭐죠? 베스티불라. 정전신경이 있는 거예요. 예. 정전신경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까지 와서 정전신경에서 여섯 시냅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전신경에서 사방고리 가는 거예요. 사방고리 가는 이게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감각신경 핵이 빠져서 나오고, 자, 이런 거 옛날에 해봤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수상돌기 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단이. 말단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감싸듯이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있는 게 바로 이게 수평 세방고리요. 이 세방고리관을 카넬이라고 그래요. CANAL. 그게 지금 요 카넬이라고 적은 요거요. 됐죠? 네, 머리를 돌리면 움직이는 카넬.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머리가 일로 돌아갔으면 이쪽에 세방골이 가는 가속도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맞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이 신경 펄스가 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펄스가 이걸 동작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또 한 신경핵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요 시그널은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받는 신경이 두 개가 억제를 하는데, 자, 지금 요게 자, 이게 몇 번이죠? 6번이 6번. 이게 6번이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이게 외전신경이니까 6번이 곧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나오는 6번이 곧장 가서 시냅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눈동자 일로 돌아가면 야는 당기고 야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신경이. 억제 시켜줘서 이걸 늘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을 이완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신경 이완시켜주는 거는 지금 이거는 뭐죠? 내직근이기 때문에 3번이 동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6번하고 3번이 이쪽에 시냅스를 해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3번이 이어서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3번이요. 근데 이쪽 3번은 흥분, 이쪽 3번을 억제로 동작하는 거예요. 이건 6번이요. 그럼 요거는 6번이요. 됐죠? 네. 그리고 이게 베스티뷸라요. 네, 정전신경핵이요. 이게 세방고리가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스티블로 오클라 리플렉스. 이게 VOR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정반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계속 움직여도 시선을 한쪽에 계속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눈동자는 눈을 보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머리 움직이면 반대쪽으로 보상 움직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이 한쪽 자, 퍽 하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몸 전체가 돌아가요. 자, 그 돌아가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거만 좀 빨리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자, 1분 내리고 끝낼게요. 그래요. 진짜 1분 내로, 자, 보세요. 자, 이거 눈동자 2개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눈동자에 또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옵틱 키아스마 교차를 하잖아요. 시교차를 하잖아요. 요거 내가 전부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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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쫙 집중하세요. 딱 하나 해놓으면 이거 대표해 줘야 돼요. 망막에서 레티나에서 나오는데 레티나가 두 개가 이쪽이 먼저 따라서 이쪽에 무슨 레티나를 그랬죠? 이쪽 붙은 거. 따라서 템포랄 레티나. 예. 이쪽에도 템포랄 레티나는 이쪽에 있죠. 척두엽 쪽. 예.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템포랄하고 또 뭐 돼 있죠? 내주랄, 코 쪽이 있다는 거.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 쪽에 있는 거는 이쪽이요. 색깔로 꼭 하세요. 색깔로.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 템포랄 쪽에, 템포랄 레티나. 우리 뽑아야 돼. 자, 요건 어떻게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동쪽으로 가요. 오케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이쪽이 시냅스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뭐죠? 요거도 템포랄이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시냅스예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코 쪽으로 있는 거는, 이거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이거 그리다 보면, 해요. 이게 진짜,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 동공을, 레티나를 반 나눠갖고 이래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구나. 이게 나중에 시각 프로세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그리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쪽은 어떻게 보면 교차를 해요. 요 코 쪽에 있는 레티나에서 나오는 강갈리아 그쪽에서 축삭은 일로 교차를 해와요. 자, 이쪽도 이렇게 교차를 해요. 이게 교차하고 동척이 6대4 정도로 합니다. 대략 반반 정도로 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오는 이쪽 센터가 뭐죠? 이게 바로 뭐죠? 이 센터가, 이 핵이, 이게 바로 네트럴 제누클레이트 누클레였습니다. LGN 핵이요. 오케이, 됐죠? 그와 동시에 이쪽에서 미리 상구로 가는 거는 이전에 딴다 그랬죠? 무슨 이야기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구로 가는 거는 이전에서 따요. 더 오래된 루트니까네. 상구로 가는 거는 이전에, 네트럴 제누클레이트 전에 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서도 코레트랄이 나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수포리아 클리코스예요. 됐죠? 네. 자, 이게 SC. 자, 용어 다 알아놓으세요. 요게 교차하기 전에는 뭐라 하죠? 옵틱, 너버, 그렇죠? NERV. 교차하고 난 후는 뭐라 그러죠? 옵틱 트랙. 요걸 옵틱 키아스마. 네, 됐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요걸 받아갖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간략도 하나가 받는다 합시다. 받아갖고, 이 나와갖고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와서,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쪽에 시냅스를 해요. 시냅스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쪽에 시냅스 한다고 개념도를 그리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은 뭐냐 하면, 뇌신경, 그렇죠? 요 신경, 요 하나 신경이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뇌신경, 크레날 12개 있죠? 넘버 1에서 넘버 12까지. 뇌신경, 무슨 핵으로 가냐면, 운동핵으로 가요. 자, 이거 얼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빛 소스를, 그러니까 어떤 빛에 대한 자극이 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반사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로 가냐면요, 척수, 스피널 코드, 척수, 정각이 어디로 가죠? 알파 모터로 가요. 다 배웠죠? 척수 정각 알파 운동신경으로 가요. 그 말은 뭐죠? 사지 몸통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광신체 반사라 그래요. 빛에 의해 갖고 얼굴하고 신체가 반사, 그쪽으로, 그 빛의 소스 쪽으로 몸하고 머리를 돌리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죠? 오토, 키네틱, 리플렉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눈동자 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 뭡니까? 그 손에 배울 때 얘기했잖아요. 미디알, 뜻했어요. 미디알, 롱디튜드날,
파스쿨러스. 그 섬유가 쫙 올라서 그 정전핵하고 안구까지.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저 뭡니까? 그 고개사들 그 할 때 장대 그 저 줄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장대 들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장대 갖고 이렇게 균형 잡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근육하고 목 근육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사가 눈동자하고 이 어깨 근육을 갖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정전핵을.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 전체 과정 속에는 이러한 중요한 세 개의 반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전반부는 자 따라서요. 아이 무브먼트. 아이 무브먼트. 장난 아니네. 예. 뭐냐 하면 자 아이 무브먼트. 브레인 50%. 예.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어텐션이 뭔가. 사실은 어텐션하고 이 눈동자 돌리는 거가 사실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데 지금 다 그 교과서나 다른 논문에서 많은 쪽 이해하는 게 뭐냐면 어텐션하고 아이 무브먼트가 거의 동일한 기간을 쓰고 있다고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텐션 공부할 때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확고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확고한 기반. 예. 그래서 이제 후각이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 전체를 보고 탑다운식 공부해야 돼요. 예. 후각이 하는 전체 이야기도 요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한테 단. 동물한테는 엄청 중요해요. 인간한테는 후각이 우리한테 정보 결정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청각도, 미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청각은 좀 중요해요. 운동하고 또 관련이 있고, 청각은 중요해요. 언어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언어로 간다. 언어로 가는 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왜? 대뇌 피지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데 시간을 투자하느냐. 정확하게 이 비율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그 10시간을 주어지면 시각에 대한 공부를 따라서 6시간 한다. 네, 그 정도 하셔야 돼요. 그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이 뭐 그 다음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요거하고 동일한 그림을 그리는데 참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에요. 자, 인간하고 챔판지 뭐 다르다? 요 조금만 높이 그리면 인간이요. 낮게 그리면 챔판지 그 정도밖에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크게 먼저 차이 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하려나 하면요. 자, 요게 센트럴 서커스를 그리시고 자, 그 다음 요거를 조금, 요게 뭐냐면, 네트럴 서커스인데, 요거 약간, 요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자, 진짜 엄청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점선으로, 요 위치를 잘 그리죠. 엄청 큰, 예, 이건 좀 크게 써야 돼요. 요 위치, 요 뒤에 나중에 다시 요 설명해 줄게요. 일단. 자, 이 정도. 자, 이 영역 1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는 사람 툭 나오잖아요. 앵글로 자이거스 하고, 수프라 마지널 자이거스 영역요. 그게 면 인피리어 템포럴 로버요. 따라서 인피리어 템포럴 로버. 인피리어 페레탈. 그렇죠. 인피리어 페레탈. 하두정력, 하두정력. 언어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아찬드란 책 전체 이야기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아찬드란 책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나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피리어
페리에탈 로브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영역이 뭐 어디 있나 하면, 여기, 인트라 페리에탈 설커스. 바로 이 위에 있는 영역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자, 이 영역이 뭐냐면 지금 적었던 이거. MIP, VIP, AIP, LIP 쪽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인트랄 페리에탈, 자, 두 정엽이 항상 중요합니다. 두 정엽이 인트랄 페리에탈 설클스에 있는 영역이에요. 네. 자, 잠깐만요. 요거는 임페리얼, 아래쪽이란 말이고, 요거는 인트라, 사이란 영역이고, 다릅니다, 약자가. 자, 그 다음에 한 영역이 어디 있냐면, 자, 이쪽에 S1 영역이 있어요. 일단 적어줄게요. S1 영역.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기에, 자, 이쪽에 비주얼 프라이머리에서 어쨌든 비주얼 시그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 두점 간 영역입니다. 인트라 페리에탈 로브 쪽으로 글로 가요. 설커스. 그 안으로 벌려야 된다 그랬죠. 그 영역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호 연결이 되어버려요. 참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어버려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쪽은 비주얼 스페셜 어텐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비주얼 스페셜 어텐션. 공간하고 시각이 드디어 엉겨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손의 촉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냐면 인트라 페리에탈 이게 앵굴라 자이러스하고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영역인데 이 영역이 뭐냐면요. 바로 도구의 진화하고 언어의 진화의 핵심 센터입니다. 이 영역하고 우리가 지금 이쪽이 뭐죠? 이게 내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 강의에 이게 바로 손 동작하고 시각이 링크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자, 손하고 시각이 링크되는 영역이요. 자, 그래서 이쪽을 적으시면 이거는 손하고 시각이 링크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은 뭐냐 하면 공간하고 시각이 링크된다고 했어요. 일단. 네. 자,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이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하이웨이를 이 시그널을 받아는 이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PMV요. 바로 PMV요. 이 PMV가 그 미러 룰에서 이야기하는 F5 영역이 가까워요. 따라서 브로카 영역. 바로 브로카 영역이에요. 오케이? 예, 브로카 영역이에요. 예.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논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게 뭐냐 하면 M1으로 가요. M1으로. 자, M1에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표출되는 게 피질 척수로 가서 뭘 컨트롤하면 핸드 무브먼트. 손 운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 운동 속에는 비주얼 가이드 받은 손가락에 이 어텐션하고, 그 다음 이 손을 뭐 이거 갖고 막 이렇게, 자, 이거 우리가 할 때 항상 이 손을 보는 거예요. 무의식상에도. 손을 이렇게, 시각적 손의 가이드. 따라서 시각적 손의 가이드.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을 하잖아요. 이거 간단하지만 뭐 드라이브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사 풀고, 그 다음에 좀은 공구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복잡한 이게 시각적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도끼를 친다, 나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공간적 상황하고 시각적 상황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옆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설을 갖고 뭐 친다 생각해보세요. 도끼를 갖고 뭘 한다 해보세요. 활을 쏜다 생각해보세요. 시각하고 공간에 대한 정보가 결합해야 되잖아요. 활 쏘기. 맞죠? 그래서 그 시각하고 공간 정보가 이쪽에서 결합하고 손하고 시각 결합해갖고 이 정보가 운동 출력으로 표출된 게 그 유명한 손운동이요. 그게 방금 뭐랬죠? 아까 연속의 열망에서 개별 사지 말단의 움직임. 이 진화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루트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언제부터? 올드완, 그 다음에 술리안, 쭉 해갖고 고고학, 구석기 시대가 언제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300만 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돌도끼 나오잖아요. 250만 년 해갖고 쭉 나오는 그 계열이에요. 저 300만 년까지 올라가는 그 이야기예요, 이쪽은. 물론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침판지가 나무 가지를 갖고 흰개미 잡아온다 이렇게 이었을 때, 그 손 동작하고 비주얼 가이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있는 거, 600만 년 전부터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언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가이드, 이 영역하고 드디어 뭐가 결합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와, 드디어 오디토리. 자연의 외마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원숭이가 있었던 거예요. A1이 나오는 거예요. 오디토리 영역에서 이 외마디 소리, 원숭이가 지르는 한 30년까지 외마디 소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 의미가 있잖아요. 걔들 사이에. 그 스사이 때. 그 의미를 해독하는 피질 영역들이 드디어 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이쪽이요. 저 언어 할 때 내가 이걸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미치가 좀 그런데 후 언어 영역, 포스트리얼 랭귀지 에어리아라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어디냐면 포스트리아 템포랄 코텍스. 네, 정확해요. 포스트리아 템포랄 후 척두엽, 후 척두엽. 이게 바로 소리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후 언어 영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돼요. 야들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야가 또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1차적 자연의 외마디 소리, 동물이 내는 소리하고 이 의미를 소리의 음가를 목적성을 부여하는 이 영역하고 결합되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지금 이 영역에는 옛날에 있었던 하이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하이웨이? 나 다시 그려줄게요. 엄청나게 두꺼운 하이웨이. 이게 뭐죠? 아티큘레이트 파시큘러스. 궁상속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하이웨이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이쪽 두 번째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 조금 처음 하는 거예요. OP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적어 놓으세요. OP 영역하고 또 하나 연결되는 TR 영역이 있어요. 일단 뭐 그 정도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툴 and 스피치. 도구 사용하고 발음, 이 스피치 영역이 오버랩되면서 드디어 랭귀지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구의 사용하고 랭귀지 진화가 기존에 진화되어 왔던 우리 브레인의 하이웨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비주얼 가이드하고 손하고 관계, 공간하고 비주얼하고 관계, 그 다음에 소리하고 의미하고 관계가 상호 링크되면서 기존에 있던 수페리아 롱기튜드널 파시큘러스, 그 다음에 아키트 파시큘러스 타고 이 정보가 흐르면서 그 정보가 운동으로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동일하게 지금 이 표출은 뭐냐 하면 보컬 트랙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내과학적으로 본 언어의 진화입니다. 바로 언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손동작에서 기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툴을 만들고 돌도끼를 만들고 도라사를 만들면서 썼던 손하고 비주얼 시스템의 링크, 그 다음에 공간 정보하고 시각 정보의 링크, 그 다음에 소리 정보하고 소리의 목적에 관한 음가 정보의 링크, 이 피질들의 링크들의 하이웨이를 통해 갖고 그게 M1 영역에서 운동으로 표출돼 갖고 손 운동하고 보컬 보이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랭귀지의 기원이요. 언어학적으로 본, 내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라마찬드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뭐냐면 따라서 앵글러 자이러스,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이거는 최고의 그 위치를 알아야 돼요. 특히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앵글 이쪽이 잘못되면 뭐죠? 간염 실행증이 나요. 그 다음에 아우로바디 현상이 일어나요. 이쪽에 뭐냐면 아우로바디 알죠? 예. 자기 몸을 벗어나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특히 앵글러 자이러스를 건드렸더니 수술받고 있는 환자가 40대 아줌마가 뉴욕타임즈에 났던 이야기요. 선생님! 내가 지금 이 수술 천장에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셀프가 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셀프가 이동한다. 네. 이게 이제 이번 강의 시리즈 거의 마지막에 가면 제가 셀프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할 거예요. 셀프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뭐 자하고 뭐고 이런 이야기들, 제법 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의 그 뇌과학적 근본 바탕이 이해하시려면 오늘 강의가 시각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네. 언어의 출현, 문자의 출현조차도 시각을 이해하는
연속의 갈망, 연속의 열망, 아무튼 연속의 열망. 연속의 열망.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요. 연속의 열망. 연속의 열망이라는 게 뭐냐면, 네, 연속의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여기에 얽어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럼 뭐 연속의 열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내각의 뇌의 작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연속의 열망이에요. 그 연속의 열망을 예를 들어주면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동작의 열망.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리. 그 다음에 장면.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동작, 소리, 장면은 동물도 다 해요. 동물도 외마디 소리 지르요. 원숭이 같은 거는, 침판지 같은 거는 30개 정도의 외마디 소리를 질러갖고 의사 전달해요. 뭐, 독수리가 나타났다, 사자가 나타났다 하면 그 특이한 그 외마디 소리를 질러요. 자, 그거는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동작, 소리도 그렇고, 동물도 장면을 생성해요. 그 장면의 생성이 1차 의식이잖아요. 에델만 모델에서. 이거는 뭐냐면 단발적이에요. 따라서 단발적. 반사적. 예, 근데 우리는 연속의 열망을 갖고 있어요. 이 브레인이, 인간 브레인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보이1에서 보이7, 쭉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거꾸로 위에서 탑다운을 보면, 야들 왜 이래 하지? 브레인이 왜 이렇게 복잡한 흐름을 만들지? 따라서 흐름을 만든다. 왜 그럴까요? 연속의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의 열망이 도대체 뭘 말하냐면, 동작이 모여갖고 뭐냐 하면, 순서 맞는 연쇄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 동굴에서 살았다가, 그 다음에 혈거인, 구덩이 파가 살았다가, 그 다음에 집을 짓기잖아. 따라서 집 짓기. 그 다음에 배 짜기. 이게 단발적 동작으로 되나요? impossible. 이게 우리 인간 문화의 본질이에요. 인간 문화는 배를 짜는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옛날에 뭐 이렇게, 기록 영화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예, 지금 뭐 70대 엄마들은 다 이거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배를 자를 때 보면 손놀림이 착착착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착착, 북털 이렇게 착착 하고. 그 굉장히 복잡해갖고 카페트 짤 때 우리 가고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 따라서 동작의 연속. 동작의 연속. 자, 집짓기 해보세요. 집짓기가 목수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동작의 연쇄잖아요. 따라서 동작의 연쇄. 예, 진짜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게 동물이에요. 이걸 연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동작의 연속을 행위라 그래요. 따라서 행동. 그래서 동물한테는 행동이라 말씀은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행동은 인간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동작을 연결해야 행동이 되잖아. 네. 그렇죠. 번지 한번 날렸다 해갖고 이걸 행동이라 안 하잖아요. 이건 동작이에요. 동작하고 행동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각에서.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 뉴럴 시스템이 연속의 열망을 갖기 때문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위 행위를, 단위 이벤트. 여기서 먼저 단위적인, 단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이원 하나만 있으면 될 건데 왜 짝을 이렇게 계속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연속의 열망.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소리의 연속의 열망에서 생긴 뭐냐면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음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도 한 장면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장면을. 배고플 때, 어쨌든, 냄새, 어떤 한 장면. 우리도 장면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장면의 연속은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각을 탑다운으로 봤을 때 인간 브레인의 속성을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봤을 때는 연속의 열망이에요. 이거 말고 나이를 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동물도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동물은 뭐냐면 그 단위 유닛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따라서 동작. 외마디 소리. 하나의 장면.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뉴럴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거대한 신경 정보의 흐름 다발을 만들어 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소리의 리듬을 갖다 붙여서 음악이 돼 버린 거고 하나의 장면에다가 쭉 장면을 연쇄하는 그 스토리가 돼 버린 거고. 네, 꿈에서는 강의할 때 나오잖아요. 꿈에서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연쇄가 인과적으로 연결 안 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동물적인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동작의 연속. 이걸 이해하면 내가 전체 인간이 뭔가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작의 연속. 그래서 동작, 움직임에 대한 진화는 내각적으로 진화적으로 봤을 때 동물, 척추동물 시스템 움직임의 진화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진화. 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움직임의 진화는 지난 5억 년 동안에 첫 번째 뭐냐면 동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하면요. 몸뚱아리 전체가 움직여요. 뭐? 물고기. 여러분들 뱀장 한번 잡아보세요. 그 뭐야, 돔 한번 잡은 사람 있죠? 어떻게 하죠? 퍼드득. 따라서 몸 전체. 강물치 같은 거 한번 잡는 거 생각해보세요. 몸 전체가 움직여요. 뭐 가들이 뭐 사지가 없나? 사지가 있어요. 딱 사지. 물고기 사지가 뭐예요? 앞지름이 2개, 뒷지름이 뭐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큰 돔이나 이런 걸 잡아보고 한번 잡아보세요. 섬찟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몸 전체가 움직여요. 몸 동작이. 그래서 움직임이 처음에는 몸 전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게 바로 어류. 어류 때는 그렇게밖에 거의 이걸 해요. 몸 전체로 움직여요. 어류가. 자, 그 다음에 이게, 파충류하고 포유동물 쪽으로 진화하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협응적, 중요한 용어입니다. 협응적. 이게 이 단어 말고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따라서 협응적. 아주 발음 좀 그렇습니다. 협응적. 무슨 말인지 알죠? 협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하모니를 맞춰서 협응적 움직이는 뭘 움직이냐면 협응적 사지 움직임이요. 협응적 사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고 정확히 말하면 사지 교본 동작을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어떻게? 동물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지 교본 동작이에요. 사지가 교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협응적으로. 이게 협응적이요. 군대 제식 행위 보면 정확해요. 이게 누가 모든 사자나 뭐 표마나 뭐 코끼리나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지를 교본으로. 이 교본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협응적이요. 자,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더 정확히 영장류에 와서 새로운 운동이 출현한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운동이 출현. 그게 뭘까요? 네, 중요해요. 따라서 개별적 사지 말단의 운동. 나 이걸 어디서 자료를 입수하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한의에 차 있었어요. 야, 진짜 인투이션 있는 내용이다. 예, 거의 뭐 한 달간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우리 어디 정확히 영장류부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개별적 사지. 본문에는 그냥 사지라 해놨는데 내 팔다리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사지 말단을 해야 돼요. 이걸 뭐냐면 원위부, 건위부로 따져주는데 바로 개별적 사지 말단 운동이에요. 이거는 협연이란 말보다는 이거예요, 이거.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만. 입술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이요. 개별적, 특히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 특히 움직임 어디서 나오냐면 영장류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디파인하는 거는 영장류를 디파인하는 거는 따라서 눈동자. 손가락. 내가 그 슬라이드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안경 원숭이 보면 눈동자가 얼굴 반만 해요. 요만한데 요 손가락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학대해 보면 눈동자 이만 이렇게 돼 있어요. 손가락 봤죠? 원숭이 손가락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뭐죠? 따라 사지 말단. 피질 척수로. 예. 자 보세요. 따라서 음악가. 예. 그다음에 뭐죠? 수학자.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 개별적 사지 말단. 예. 개별적 사지 말단의 운동이 바로 영장류의 본질이에요. 그러다가 그 개별적 사지 운동에다 눈 운동하고 인간이 와서 입술 운동을 넣으면 도대체 인간이 뭐냐는 그 답이 거의 다 그쪽에 찾아져요. 예. 악어 같은 움직이는 것 보세요. 몸통 전체로 움직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부수적이고 푸득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몸통 전체. 좀 뭡니까? 뱀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몸통 전체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통 전체로 움직이다가 포유동물이 사지가 발달하게 사지 움직 개를 관찰해 보세요. 우선 개 우선 관찰해요. 개가 큰 게 뭐가 어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움직여 개들이 거의 안 움직거려요. 이거 물론 그게 보면 야들이 이게 분화가 약하잖아요. 대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잖아. 근데 영장류에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따라서요. 비주얼 스페셜 협연이 시작되면서 시각적 가이드를 받는 손 동작. 따라서 시각적 가이드를 받는 손 동작. 손 동작과 눈 동작이 엉겨 붙었다. 코 이블루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코 이블루션. 공진화. 예. 손 동작하고 눈 동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우리가 된 게 사지말단, 개별적 사지말단. 개별적 사지말단 움직임을 원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진화사는 움직임의 진화사예요. 그리고 이 개별적 사지말단의 정교한 움직임이 바로 무한대에 가까운 조작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조작 가능성. 이거 갖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툴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조작 가능한 이 가능성이 무한대로 폭발한 거예요. 이 조작 가능한 가능성이 무한대 폭발이 내면적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언어의 진화예요. 언어의 출현이에요. 따라서 언어의 출현. 언어의 출현의 핵심이 분절음이에요. 따라서 분절음. 자, 보세요. 침판지도 원숭이다 외마디 소리를 질러요. 수시까지 다 지를 수 있어요. 구별 가능하면 질러요. 근데 언어가 출현하지 못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소리는 있는데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가들도. 근데 뭐가 없느냐면 신텍스가 없어요. 딱 신텍스. 구문이 없는 거예요. 문장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핵심 문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단어를 연결해갖고 외마디 소리를 연결해갖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짐승은 지구상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했어요. 연속의 열정. 연속의 열정.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진짜 어떤 대가들의 인투이션 있는 그런 걸 딱 한번 보면요, 한 일주일이 환희심이 나요. 아, 진짜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구나. 뭐 헷갈리는 개념들이 그 하에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간혹 보면 내가 올림픽 이야기했잖아요. 올림픽은 뭔지 알아요? 전 세계의 전 인류가 새로 개발한 가능성 있는 동작의 행위를 전 인류적으로 시합 붙이는 거예요. 동작 가능성의 무한대의 표출이 바로 올림픽 게임이에요. 전 세계 컨테스트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움직임의 연속성. 연속성의 열망. 인간 브레인이, 인간의 특질이 뭐냐 하면 어떤 개별 행위는 다 동물도 해요. 근데 인간은 그 개별 단위 모듈을 연속하는 연속의 열망에 의해 갖고 소리에서 음악까지 나오고 하나의 장면에서 스토리가 문학이 나오고. 그렇죠. 문학이 뭡니까? 멋있는 장면 스토리를 상상 초월한 인과의 법칙으로 다 연결하는 게 문학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작에서 연속은 더 놀라운 걸 갖고 와요. 결국 동작에서 연속이 바로 언어의 진화예요. 따라서 언어의 진화. 무한대의 상상 공간이 동작의 연속의 열망에서 출현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란 말씀을 들으니 시각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이 더 실감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